그날 밤, 지은의 집에서 민지가 밤을 새우며 지은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고, 그 순간 지은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충격적인 장면은 가족의 평화를 산산조각냈고, 지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22살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꽃이라고 불렸다. 긴 웨이브 머리와 부드러운 눈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민지는 지은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21살, 디자인을 공부하는 민지는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타입으로 짧은 보브컷과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매력을 강조했다. 둘은 항상 함께였고 사람들은 그들의 우정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우정 속에는 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은 지은의 생일 파티였다. 친구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지만 파티가 끝난 후 민지만이 남아 밤을 보내기로 했다. 지은의 어머니, 수지는 45살의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다.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딸 지은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겼다. 수지는 민지를 좋아했다. 민지처럼 씩씩한 애가 지은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늘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다 문득 지은의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본 것은 민지가 지은의 뺨을 어루만지며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과 민지가 황급히 떨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약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그런 면을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수진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비난, 그리고 남편의 분노였다. 당장 나가. 민지 너는, 수진이 소리쳤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나섰다. 그 후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수진은 부엌에서 혼자 앉아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은이가 왜? 수진은 자신의 교육을 탓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엄격해서 딸이 이런 길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할수록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지곤 했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일 뿐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었다. 수지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다. 남편 태호는 48살,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가장으로 보수적이었다. 여자는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이지 라는 말을 자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민지랑은 그냥 친구예요. 그건 실수였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감정이었다. 민지의 강인함이 지은의 약한 마음을 채워주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공개할 수 없었다. 친구들조차 모르게 숨겨왔다. 수지는 딸의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오수진의 말은 가족의 압력을 상기시켰다. 지은의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친척 모임에서 딸의 정상적인 결혼을 기대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다. 그녀의 가족은 더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남자답게, 여자답게 일을 강조했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숨겨왔다. 지은을 만난 건 축복이었지만 이제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의 답장은 없었다.
수진이 핸드폰을 압수했기 때문이다. 수진은 딸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에서 동성애 상담소를 검색하며 이건 병일 수 있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의 행복을 원했다. 이 갈등이 수진을 괴롭혔다. 점심때 태호가 집에 왔다. 수진은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태호야, 지은이가. 민지랑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분노했다. 그런 건 안 돼. 당장 민지랑 연락 끊게 해. 태호는 지은의 방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빠, 이게 제 마음인데요. 태호는 벽을 치며 나갔다. 가족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할 수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충돌은 이제 시작이었다. 수지는 밤새 고민했다. 딸을 지지할지, 사회의 규범을 따를지. 그녀는 자신의 젊었을 때를 떠올렸다. 수진도 한때 자유로운 사랑을 꿈꿨지만 부모의 반대로 포기했다. 내가 왜 지은이에게 똑같은 짓을 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 결혼, 입양, 모든 게 불가능했다. 수지는 지은의 미래를 걱정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좋지만. 세상이 내 편이 아니야. 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대화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첫 균열이었다. 민지는 다음 날 학교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은은 오지 않았다. 수진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민지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지은아,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민지의 마음속 충돌이 깊어졌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배신당할까 두려웠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점점 개방적이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이 많았다. 민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지는 지은을 상담소로 데려갔다. 이건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거야? 도와줄게. 상담사는 중년 여성으로 동성애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극복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왜 병이에요? 제 사랑인데. 하지만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해 상담을 받았다. 상담 중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민지랑 있으면 행복해요. 왜 안 돼요? 상담사는 사회의 규범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의 내적 갈등이 커졌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했다. 태호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딸이 여자애를 좋아한대. 동료들은 충격받았지만 요즘 애들 그렇다 치고 강제로 남자 소개시켜라고 말했다. 태호는 딸의 행복보다 체면을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이런 식이면 집에서 나가. 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저 버리실 거예요. 태호의 말은 가족의 압력을 상징했다. 지은은 밤에 몰래 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야, 도와줘. 민지는 바로 달려왔다. 둘은 공원에서 만났다. 지은아, 같이 도망칠까? 민지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순간 둘의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알게 됐다. 민지의 어머니가 핸드폰을 확인하다 메시지를 봤다. 민지, 너 지은이랑.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지의 아버지는 더 화가 났다. 당장 그만둬. 아니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 민지는 반항했다. 아빠, 이게 제 인생인데요. 가족의 반대는 민지의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지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민지는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수근거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래 민지는 고립됐다. 이 사회적 압력이 그녀를 괴롭혔다. 수지는 지은의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70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었다. 그런 건 악마의 유혹이야. 지은이를 교회에 데려가 할머니의 말은 가족의 도덕적 갈등을 더했다. 수지는 딸을 교회로 데려갔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신앙이 제 사랑을 바꿀 수 없어요. 이 대립은 어머니의 내적 고통을 키웠다. 수지는 밤마다 울었다. 내가 잘못 키웠나?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다. 태호와의 결혼은 부모의 강요였다. 행복하지 않았지만 참았다. 지은이도 참아야 할까? 이 질문이 수진을 흔들었다. 지은과 민지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우리가 왜 숨겨야 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세상이 준비 안 됐어. 이 만남은 로맨틱했지만 긴장감이 넘쳤다. 한 번은 지은의 사촌이 그들을 봤다. 지은아, 너 민지랑 사촌의 보고로 가족이 알게 됐다. 태호는 분노해 지은을 때리려 했다. 내가 우리를 망치려 해. 수진이 말렸다. 이 폭력적인 장면은 지은의 트라우마가 됐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한다고 느꼈다. 민지는 자신의 커밍아웃을 고려했다. 친구들에게 말할까? 하지만 한 친구가 그런 건 역겹다 오고 말한 적이 있어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LGBTQ는 여전히 소수였다. 법적 보호가 부족하고 차별이 만연했다. 민지는 온라인에서 지지자를 찾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같이 서울을 떠날까? 부산으로. 지은은 망설였다. 학교는, 가족은, 이 결정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왜 안 돼? 지은은 울었다. 사랑하지만 두려워. 이 갈등이 고조됐다. 수지는 태호와 대화했다. 지은이를 지지할까? 태호는 잔돼. 사회가 비웃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을 읽고 다큐를 봤다.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됐다. 내가 잘못됐나? 이 깨달음은 수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했다. 할머니가 알면 심장마비 올 거야. 가족의 압력이 수진을 압박했다. 지은은 상담을 그만뒀다. 이제 안 갈게요.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제발 이해해줘. 수진은 한숨 쉬었다. 노력해볼게. 이 작은 변화가 희망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더 강경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지은의 집에 왔다. 내 딸이 우리 민지를 망쳤어. 태호와 싸움이 벌어졌다. 이 대립은 두 가족의 적대감을 키웠다. 지은과 민지는 이 상황에서 더 가까워졌다. 함께 버티자. 하지만 대가는 컸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따돌림을 당했다. 레즈비언이래. 친구들이 멀어졌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회적 고립이 둘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지은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왜 나만 이렇게?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사랑하니까. 이 감정적 지지가 관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더 큰 위기가 다가왔다. 민지의 아버지가 민지를 집에 가뒀다. 학교 그만두고 시골로 가. 민지는 반항했다. 안 갈래요. 아버지는 벨트를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폭력이 시작됐다. 민지는 맞으면서도 지은을 생각했다. 지은아, 미안해. 이 학대는 민지의 트라우마를 깊게 했다. 그녀는 몰래 탈출해 지은에게 갔다. 도와줘. 지은의 가족은 민지를 숨겼다. 수지는 동정했다. 가엾은 내. 하지만 태호는 반대했다. 쫓아내. 이 결정은 가족 내 분열을 가져왔다. 수진과 태호의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당신 때문에 지은이가 불행해. 수진의 외침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 미래는 어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둘은 해외로 갈 꿈을 꿨다. 캐나다로 이민 갈까? 이 꿈은 희망이었지만 현실적 장벽이 많았다. 돈, 비자, 가족. 지은은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민지랑 살고 싶어요. 수지는 충격받았지만 딸의 눈빛을 봤다. 생각해볼게. 이 변화는 수진의 내적 투쟁이 결과였다. 그녀는 LGBTQ 단체에 연락했다. 도와주세요. 상담을 받으며 이해가 깊어졌다. 태호는 할머니에게 알렸다. 할머니는 울며 말했다. 지은이를 버려. 태호는 딸을 설득하려 했다. 남자 만나봐. 이 지은은 거부했다. 안 돼요. 이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태호는 지은의 물건을 버렸다. 내가 이런 식이면 가족 아냐. 지은은 울며 집을 나왔다. 민지와 함께 모텔로 갔다. 이제 우리 둘이야. 이 도망은 자유였지만 고독했다. 둘은 직장을 구했다. 카페 알바.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어떻게 살아? 지은의 불안이 커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민지는 안 가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이 감정적 대화는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지은을 더 사랑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상담받자 민지는 거부했다. 이 거절은 가족의 배신으로 느껴졌다. 민지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가출했어요. 경찰이 왔지만 성인이라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사회적 스캔들이 됐다. 수지는 태호와 이혼을 고려했다. 당신이 지은이를 이해 안 하면 끝이야. 태호는 충격받았다. 내가 왜? 하지만 자신의 보수성을 돌아봤다.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동성애에 대한. 어쩌면 내가 잘못됐나? 이 깨달음이 태호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지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지은은 놀랐다. 아빠. 이 화해는 가족의 회복을 암시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여전했다. 지은과 민지는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LGBTQ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젊은 커플 많아 위로가 됐다. 하지만 현실의 압력이 컸다. 직장에서 차별. 너희 둘이, 상사가 물었다. 민지는 해고됐다.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이 차별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둘은 투쟁을 결의했다. 권리 위해 싸우자. 이 결정은 그들의 삶을 바꿨다. 수지는 할머니를 설득했다. 지은이가 행복해야 해요. 할머니는 세상이 바뀌었나? 라고 물었지만 서서히 받아들였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과 민지를 초대했다. 함께 와. 이 초대는 큰 변화였다. 하지만 태호의 동료들이 알게 됐다. 내 딸이 레즈비언이야. 비난이 쏟아졌다. 태호는 직장에서 고립됐다. 이 희생이 태호의 각성을 더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심장 문제. 어머니가 민지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쓰러졌어.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민지야. 이 병은 가족의 화해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이 순간 민지의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수용이 시작됐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 집을 구했다. 작은 아파트. 우리 집이야. 행복했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사회의 시선, 법적 문제. 둘은 활동가 모임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위해 이 참여는 그들의 삶에 목적을 줬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쳤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우이지지가 관계를 유지했다. 수진과 태호는 지은의 집을 방문했다. 민지야, 잘 지내? 수진의 말은 따뜻했다.
태호도 어색하게 웃었다. 이 방문은 가족의 재결합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그래도 손주 낳아야지 지은은 집양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도덕적 딜레마를 드러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불가능했다. 지은은 미래를 걱정했다. 아이 없이 살아도 돼. 민지는 우리 둘이면 충분해. 이 선택은 둘의 사랑을 시험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민지의 집에 왔다. 밥 해줄게. 이 작은 제스처가 화해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노력했다. 책 읽어봤어. 이해하려 해. 이 변화는 사회의 진보를 상징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컸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그 집딸이 수지는 이웃과 대치했다. 제 딸이 행복해요. 그만하세요. 이 용기는 수진의 성장이었다. 지은은 학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따돌림이 여전했다. 교수조차 정상적으로 행동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이 반항은 지은의 각성을 가져왔다. 그녀는 에세이를 썼다. 내 사랑의 이야기. 이 글은 온라인에 퍼졌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용감해. vs 역겹다. 이 반응은 사회의 분열을 보여줬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자랑스러워. 이 지지가 둘의 유대를 강화했다. 태호는 직장에서 퇴사했다. 차별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일을 찾았지만 어려웠다. 내가 왜 이런 대가를 치러? 하지만 딸을 생각하며 버텼다. 이 희생은 태호의 사랑을 증명했다. 수지는 카페를 운영하며 LGBTQ 이벤트를 열었다. 지지 모임 이 활동은 수진의 변화를 완성했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다. 미안해. 늦게 이해해서. 지은은 안겼다. 고마워요. 이 감정적 순간이 가족의 치유였다. 민지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Q 테마. 우리 이야기. 이 작업은 민지의 창의성을 발휘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거부했다. 이런 건 안 해.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독립적으로 전시했다. 사람들이 왔다. 감동적이다. 이 성공은 민지의 자신감을 줬다. 지은은 민지의 전시에 갔다. 멋져. 이 순간 둘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위기가 다시 왔다. 지은의 사촌이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레즈비언이야. 친척 모임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집안 망신. 할머니는 쓰러졌다. 병원에서 할머니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울며 설명했다. 사랑이에요. 할머니는 한숨 쉬었다. 세상이 변했구나. 이 대화는 세대 간 이해를 가져왔다. 민지의 아버지가 회복됐다. 그는 민지에게 말했다. 결혼식 해줄게. 민지는 놀랐다. 정말요.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이 수용은 가족의 완전한 화해였다. 둘은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친구들, 가족.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었다. 상징적이라도 이 행사는 희망이었다. 수진과 태호는 결혼식을 지지했다. 축하해. 이 지지는 가족의 단결을 보여줬다. 하지만 사회의 반대가 여전했다. 온라인 트롤링. 비정상. 지은과 민지는 무시했다. 우리 사랑이 중요해. 이 태도는 그들의 강인함을 드러냈다. 지은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 출판할게. 민지는 표지를 디자인했다. 이 협력은 둘의 파트너십이었다.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영향력을 미쳤다. 비슷한 사람들이 연락 왔다. 고마워. 용기 줬어. 이 피드백은 지은의 목적을 줬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최종 선택이 다가왔다. 둘은 해외 이민을 결정했다. 캐나다로 갈까? 가족들은 슬펐지만 지지했다. 행복해라. 이 이별은 아팠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민 준비 중 지은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처음에 반대했어요? 수지는 두려웠어. 세상이 내게 혹독할까봐. 이 솔직함은 어머니 딸 유대를 깊게 했다. 태호도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지은은 이제 괜찮아요. 이 용서는 가족의 치유를 완성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민지의 눈물을 자아냈다.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에서 지은과 민지는 손을 잡았다. 새로운 삶이야의 캐나다에서 둘은 결혼했다. 법적 결혼. 영원히 함께. 이 순간은 승리였다. 하지만 한국을 그리워했다. 가족이 보고 싶어 화상 통화로 연결됐다. 수지는 잘 지내? 라고 물었다. 이 연결은 거리를 좁혔다. 캐나다 생활은 자유로웠다. 차별이 적고 권리가 보호됐다. 둘은 직장을 구했다. 지은은 작가, 민지는 디자이너. 꿈 같아. 하지만 문화 충격이 있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 이 적응은 도전이었다. 둘은 한국 LGBTQ 커뮤니티와 연결됐다. 경험 공유해. 이 활동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몇 년 후, 지은은 책을 출간했다. 한국어로. 내 이야기의 책은 한국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용감하다 vs 부도덕하다. 이 논쟁은 사회 변화를 촉진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을 깨우쳤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가족들은 캐나다를 방문했다. 수진과 태호, 민지의 부모. 여기 좋네.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도 왔다. 세상이 넓구나. 이 여행은 세대 간 이해를 깊게 했다. 가족들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이 수용은 완전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적 갈등을 느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는 사랑이니까 옳아. 이 대화는 그들의 여정을 반성했다. 둘은 아이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 이 결정은 행복을 완성했다. 한국 가족들은 축하해 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일기를 썼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는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변화 중이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이 일어났다. 지은과 민지는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이 투쟁은 계속됐다. 과연 사랑은 가족과 사회의 규범을 초월할 수 있는가?